건축 생산은 단순화와 규격화와 전문화이다. 직영 노무자는 원도급자에게 직접 고용되어 임금 받은 미숙련 노무자 많음. 정용 노무자는 종속되어 있으며 출력 일수에 따라 임금. 임시 고용 노무자는 단순 노동력 제공. 원도급자는 건축주와 직접 도급계약 체결. 하도급자는 원도급자와 도급공사 일부 수행하기로 계약한 자. 제도급자는 원도급자와 도급공사 전부를 수행하기로 계약한 자. 이 시와는 단순 시공에서 벗어나 프로젝트 전반 사항을 종합, 관리, 기획하는 업무 영역의 확대. 종합건설제도는 정 과정을 일괄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종합건설업체. VE 공사 초기에 적용하며 공사에 요구되는 기능을 충족시키는 공사비 절감 방안. VE 가치 향상은 기능 일정, 비용 절감. 비용 일정, 기능 향상. 비용 절감. 기능 향상. 기능 감소. 비용 절감. 정보 수집 기능 분석 대체한 개발 실시. 가치는 비용분의 기능. 사고방식은 고정관념 제거와 기능 중심 접근과 조직적 노력과 사용자 중심 사고. CM은 원가 절감 및 공기 단축을 꾀할 수 있는 설계와 시공의 통합 시스템. CM4P는 관리자가 관리 업무만 수행하고 약정된 보수를 받는 방식. CM4 리스크는 관리자가 직접 계약에 참여하여 이익을 추구하며 시공에 대한 책임을 지는 방식. LCC는 건축물 초기 기획에서 설계, 시공, 유지관리, 해체 총체적인 과정에서 사용되는 비용. CIC는 컴퓨터를 통한 건설 통합 시스템, 각 건설업체 업무를 각사 특성에 맞게 최적화. 켈즈는 전 과정의 정보를 초고속 정보통신망으로 실시간 교환, 공유하는 시스템. 피미즈는 각종 정보를 체계적, 종합적으로 관리하여 지원하는 전산 시스템. 브레인스토밍은 자유 발언, 대량 발언, 수정 발언, 비판 금지. 지트는 즉시 생산 시스템으로 조립에 필요한 양만큼만 제조 생산하여 조달하는 시스템. 공기 단축, 공사 비절감, 노무 인력 감소, 가설재 감소, 작업장 면적 감소. PQ 제도는 가장 효율적으로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업체에 입찰 참가 자격 부여하는 제도. 태스크포스는 긴급, 중요 공사에서 전문가들이 모여 사업 수행 기간 동안만 운영하는 건설 관리 조직. 저스트 인타임은 즉시 생산 시스템으로 조립에 필요한 양만큼만 제조 생산하여 조달하는 시스템. 직영공사 장단은 양질의 공사 임기응변 공사비 증가 시공관리 곤란. 일식도급은 대상공사 전부를 도급자에게 맡겨 현장 시공 업무 일괄 시행. 일식도급 장점은 책임한계 명확하고 계약 감독 간단, 단점은 공사비 증가와 공사 조작 우려. 공동도급 장점은 위험 분산, 용자력 증대, 공사 이행, 확실성, 경쟁 완화. 공동도급 단점은 책임 소재 불분명, 경비 증대, 능률 저하, 관리 혼란.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은 공사 비율 가장 큰 업체가 주계약자가 됨. 페이퍼 조인트는 서류상 공동도급이나 실제로는 한 회사가 주도적 진행하고 다른 회사는 하도급 형태. 정액도급은 공사비 총액을 확정하여 계약하는 방식. 정액도급 장점은 공사관리 업무 간편, 자금 계획 명확. 단점은 도급금액 증감 곤란, 부실공사 우려. 단가도급은 단가만을 확정하고 공사 완료 시 실시 수량 확정에 따라 청산. 단가도급 장점은 공사 신속 착공과 수량 증감 계산 용이. 단점은 비용 절감 의욕 저하와 공사비 증대 우려. 실비 정산 보수 가사는 공사 실비를 확인 정산하고 정해진 보수율 따라 시공자에게 보수 지급. 실비 정산. 장점은 양심 시공 기대, 공사 품질 향상. 단점은 공사기간 연장과 공사비 증대 우려. 실비 정액 보수 가사는 미리 계약한 일정액의 수수료를 보수로 지급한다. 실비 플러스 정액 보수. 실비 비율 보수 가사는 공사, 보수 사용 실비에 미리 계약된 비율을 곱한 금액 지급한다. 실비 플러스 실비 곱하기 비율. 실비 한정 비율 보수은 제한된 금액 이내에서 공사를 완성해야 함. 한정된 실비 플러스 한정된 실비 곱하기 비율. 실비 준동률 보수 가사는 실비를 금액에 따라 구분, 각 단계 금액 증감에 따라 비율 보수 또는 정액 보수 적용함. 비율은 실비 플러스 실비 곱하기 준동률 보수이고 정액은 실비 더하기. 일괄수 주방식은 주문자 필요한 모든 것을 조달하여 주문자에게 인도, 모든 요소 포괄한 도급 계약. 일괄수 주방식 장단은 책임 시공, 공기 단축, 비용 절감, 공사의 질 저하, 중소기업의 분리. 파트너링 방식은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와 프로젝트 관련자들이 하나의 팀으로 조직하여 공사 완성. 민간 자본 유치 방식은 투자자는 건설된 공공시설물을 일정 기간 경영함으로써 투자비 회수. 보트는 일정 기간 운영하고 시설물과 운영권을 발주 측에 이전하는 방식. 부는 시설물의 운영과 함께 소유권도 민간에 이전하는 방식. BTO는 소유권을 공공부문에 먼저 이양하고 약정 기간 동안 운영하여 투자 금액 회수. BTL은 소유권을 정부에 이전하되 정부 시설임 대료로 투자비 회수. BLT는 공공시설물 완공 후 일정 기간 임대하고 투자금 회수하고 발주자에게 양도. 패스트트랙은 1단계 설계하고 공사 진행, 2단계 설계를 병렬로 진행, 실시 설계와 시공 동시 진행. 설계 시공 일괄 계약은 의사소통 개선. 책임 한계 명화. 공기 단축, 공사비 절감. 특명 입찰은 한개 도급업자와 단독 입찰, 재입찰 후에도 없으면 최저 입찰자 순으로 교섭해 계약. 특명 입찰 장점은 양질의 시공, 공사 기밀 유지. 단점은 공사비 결정 불투명, 공사비 증대 우려. 공개 경쟁 입찰 장점은 균등 기회 부여, 공사비 절감. 단점은 과다 경쟁, 부적격자 낙찰 우려. 공개 경쟁 입찰 순서는 입찰 공고, 현장 설명, 견적, 입찰 등록, 입찰, 낙찰 계약. 지명 경쟁 입찰은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다수 도급업자를 선정하여 입찰.
지명 경쟁 입찰. 장점은 부적격자 사전 배제, 신뢰도 향상. 단점은 담합 우려, 공사비 상승 우려. 성능 발주 방식은 건물 요구 성능만을 제시하고 시공자가 재료나 시공 방법을 선택하여 요구 성능 실현. 대안 입찰은 기본 방침 변경 없이 공사비 낮추면서 동등 이상 기능 효과 갖는 방안 제시하면 입찰. 부대 입찰은 하도급자 계약서를 입찰서에 첨부하도록 하는 입찰 방식. 사전 자격 심사제는 비가격 요인을 검토해 가장 효율적으로 공사 수행 가능한 업체의 입찰 자격 부여. 사전 자격 심사제. 장점은 부실 시공 방지와 시간, 비용 감소. 단점은 대기업에 유리하고 담합 우려.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는 확정 비율 이상 금액 중 가장 낮은 금액을 낙찰가로 결정. 적격 심사. 낙찰 제도는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계약이 행능력 심사 후 낙찰자 결정. 부찰제는 예정가의 85% 이상 100% 이내 응찰가에 대한 평균 금액1로 가장 가까운 금액. 종합심사낙찰제는 가격, 공사수 행능력, 사회책임 점수를 합산하여 높은 점수 낙찰. 일반 시방서는 공사기일 등 공사 전반에 걸친 비기술적인 사항을 규정한 시방서. 표준 시방서는 모든 공사의 공통적인 사항을 국토교통부가 제정한 시방서. 공사시방서는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상의할 때. 전문시방서는 표준 시방서와 전문 시방서에 상의할 때. 안내시방서는 공사시방서를 작성하는데 안내 및 지침이 되는 시방서. 상세도면은 기본도면과 상세도면에 상의할 때.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전문시방서 표준시방서 공사 산출 내역서. 성능 발주는 건물 요구 성능만을 제시하고 시공자가 재료나 시공 방법을 선택하여 요구 성능 실현. 태스는 기술 제안서와 가격 제안서를 따로 받아 협상하거나 경쟁시켜 낙찰하는 방식. 공사 중 계약 변경 요인은 발주자 계약 사항 변경과 설계도면, 시방서 하자, 그리고 상이한 현장 조건. 보증금 종류는 입찰 보증금, 계약 보증금, 하자 보증금. 클레임 유형은 공기 지연, 현장 공사 조건 변경, 무리한 공기 단축, 계약서와 다른 범위. 친환경 관리 계획은 온실가스 배출 저감, 천연 자원 사용 저감, 산업부 산물 재활용, 건설 폐기물 저감, 재활. WBS 작업 분류 체계는 작업 공정별 분류. OBS 조직 분류 체계는 관리 조직별 분류. CBS 원가 분류 체계는 공사비 내역별 분류. 구조 재료의 조건은 내구성 클 것, 소요 강도 충족, 변형이 적을 것. 공사 보고 주기는 일보, 주보, 순보, 월보, 분기보, 연보. 공사 계획 순서는 현장원 편성, 공정표, 실행 예산, 하도급자, 가설 준비물, 재료 재해 방지. 시공 관리 3대 목표는 공정 관리, 원가 관리, 품질 관리. 가설 공사는 건축 공사 기간 중 임시 설치해 공사를 완성할 목적으로 쓰이는 제반 시설 및 수단.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는 가설 건물 축조 신고서. 가설 건축물 배치 도평 면도. 건축 허가서. 가설 출입구 설치 고려는 대지 내 진입 용이, 자재 야적 유리할 것, 인접도로 차량, 흐름에 영향 적게 줄 것. 시멘트 창고 관리는 마루 높이 30cm 이상 높여 방습 처리. 환기창은 두지 않음. 먼저 반입한 시멘트, 먼저 사용 배수도랑, 시멘트 쌓기 높이 13포 이하. 기준점은 시공 시 기준 위치를 정하는 원점으로 공사 중 높이의 기준을 정하고자 설치. 이동에 염려가 없는 곳에 설치, 2개소 이상 설치. 수평 규준 틀은 건물 각부 위치 정확히 표시, 건물 톱하기 높이, 너비, 길이 정확 결정. 세로 규준 틀 설치는 벽 모서리, 벽이 긴 경우는 중간부. 세로 규준 틀 기재사항은 줄눈 위치, 쌓기 높이와 단수. 창문 틀 위치, 앵커 볼트 위치. 비계 재료별 종류는 통나무, 단관 파이프, 틀비계. 비계 형태별 종류는 외줄, 겹, 쌍줄. 비계 지지 방식 종류는 지주, 달, 말. 강관 비계는 강관으로 현장에서 조립하여 설치하는 비계. 달비계는 와이어 로프로 옥상에 매달아서 외부 작업용으로 사용하는 비계. 말비계는 실내에서만 사용. 시스템 비계는 수직재, 수평재 가세로 조립해서 사용. 강관 파이프 비계 장점은 조립 해체 용이 사용 횟수 많음, 고층의 유리 미관상 좋음. 통나무 비계 띠장은 최하부에서 높이 3m 이하, 그 위 1.5m 내외로 설치하는 수평 부재. 기둥과 띠장 이음은 모두 겹침 이음이 원칙. 강관 비계 기둥 간격은 띠장 방향에서 1.85m 이하, 장선 방향 1.5m 이하로 할 것. 띠장 간격은 2m 이하. 비계 기둥은 제2위에서 31m 되는 지점 밑부분에 비계 기둥 2개 강관으로 묶을 것. 비계 기둥 간 적재하중은 400k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강관 틀비계 세로 틀은 수직 방향 6m, 수평 방향 8m 내외 간격, 높이는 원칙적으로 45m 초과하지 않도록. 강관 틀비계 부속 철물은 커플러, 커플링, 클램프. 클램프 종류는 자재형, 고정형. 베이스 플레이트는 기둥 하단과 기반 사이에 설치하는 철물. 비계 해체는 시공 역순으로 진행, 수평 부재부터 해체. 낙하물 방지망 설치 높이는 10m 이내, 3계층마다 설치. 비계 외측으로 2m 이상 내밀고 벽체와 비계는 틈이 없도록 안전망 설치. 설치 높이는 10m마다 설치하며 비계 또는 구조체 외측에서 내민 길이는 2m. 경사는 20도 이상 30도 이하. 방호 선반은 비계 내외측, 주출입구 및 리프트 출입구 상부에 설치하는 낙하 방지 안전시설. 야적 시 비산먼지 대책은 야적 물질을 1일 이상 보관 시 방진 덮개로 덮을 것. 1.8m 이상의 높이로 방진벽 설치. 살수시설 설치. 낙하 방지 안전 설비는 추락 방호망, 안전난간, 수직형 추락 방지망. 자유수는 지하 수위를 가지고 있으며 수량에 따라 지하 수위가 높고 낮아지는 지하수. 피압수는 집안의 불투 수층 사이에서 정수압에 비하여 높은 압력을 갖는 지하수.
안밀은 점 토지반에서 외력으로 흙의 강극수가 빠져나가 흙이 수축되는 현상. 예민비는 함수율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의 이긴 시료에 대한 자연시료 강도의 비. 강극수압은 집안 토립자 사이 수압으로 배수. 탈수공법의 선택 기준이 되며 pH미터로 측정. 액상화는 포화된 모래층이 충격을 받으면 지중수가 상승하여 일시적으로 진해력이 감소 수축 한계 반고체 상태에서 고체 상태로 옮겨지는 경계의 함수비. 수축 한계는 반고체 상태에서 고체 상태로 옮겨지는 경계의 함수비. 소성 한계는 소성 상태에서 반고체 상태로 옮겨지는 경계의 함수비. 액성 한계는 액성 상태에서 소성 상태로 옮겨지는 함수비. 정건 상태 소성 한계 소성 상태 액성 한계 질컥한 액성의 상태. 보링 집안을 뚫고 시료를 채취하여 지층 상황을 판단하는 집안 조사법. 보링 목적은 집안 샘플링 추출, 지층 토질 분석, 지하수위 파악, 토질 깊이 파악. 오거식 보링은 연약 점토층에서 오거를 회전시키면서 지중해 압입, 불착하고 인발하여 요란 시료 채취. 수세식 보링은 물을 주입하여 흙과 물을 같이 배출시켜 침전된 상태로 지층 토질 판별, 연약 토사. 충격식 보링은 충격날 낙하시켜 충격으로 파쇄된 토사를 퍼내 지층 상태 판단, 경질 지층 깊이 뚫음. 회전식 보링은 지층 변화를 연속적으로 비교적 정확히 알고자 할 때 사용, 사질토에서는 어려움. 샘플링은 보링에 의해 시료 채취. 신월 샘플링은 연한 점토질의 시료 채취에 알맞은 얇은 살로 된 샘플러 사용. 콤포지트 샘플링은 굳은 진흙, 약간 단단한 모래 채취에 알맞은 살이 두꺼운 샘플러 사용. 불교란 샘플링은 전체 깊이에 대한 불교란 시료를 채취할 수 있는 거의 완전한 토질 시험. 지하 탐사법은 터파보기, 탐사관, 물리적 탐사법. 사운딩 시험은 집안의 관입, 회전, 인발 저항으로 집안의 경연을 파악하는 집안 조사법. 기동성, 반편성 조음 기능, 시험 정밀도 떨어짐. 사운딩 시험 종류는 베인 테스트, 표준 관입 시험, 콩 관입 시험. 베인 테스트는 플러스 자형 날개를 집안에 받고 회전력에 의하여 집안 점착력을 판별하는 집안 조사 시험. 표준 관입 시험은 로드 선단에 샘플러 부착하고 63.5kg 추를 76cm 높이에서 낙하시켜 30cm 관입시키는 데 필요한 타격 해수값, 집안 밀도 파악하는 현장 시험, 사질토 적합. 표준 관입 시험 모래 밀도는 0에서 4, 0.2 이하, 4에서 10, 0.2에서 0, 4.10에서 30, 0.4에서 0, 50 이상, 0.8 이상. 진해력 시험은지 반면에 직접 하중을 가하여 기초 집안 지지력을 추정하는 시험. 진해력 시험 종류는 평판 제하시험, 말뚝 제하시험. 진해력 큰 순서는 경암반, 연암반, 자갈자갈, 모래반 섞인 모래 섞인 진흙. 말뚝 제하시험. 정제하시험은 일정한 하중을 가해 변이량을 측정하여 말뚝 지지력 결정. 동제하시험은 움직이는 하중을 가해 응력, 변형, 가속도를 측정해 말뚝 지지력 결정. 아스팔트 컴파운드는 불러온 아스팔트의 광물성, 동식물성 유지나 광물질 분말 등을 혼합해 유동성 부여. 부동 침하 방지는 건물 경량화 및 중량 분배 고려. 인접 건물과의 거리 멀게 함. 부동 침하 방지는 경질 집안의 기초 지지. 마찰 말뚝. 복합 기초. 지하실 설치. 부동 침하 원인은 연약 집안, 연약층 두께 상위, 이질 지정, 일부 지정. 집안 개량 목적은 집안 지지력 강화, 터파기 시 안정성, 기초 부동 침하 방지. 집안 개량 공법은 치환법, 탈수법, 다짐법, 주입법. 샌드 드레인. 동결, 그라우팅. 치환은 연약층 흙을 양질의 흙으로 교체. 탈수는 흙 속 강극수 제거. 다짐은 흙 속 공기 제거하여 집안 개량, 사질 집안에서 외력으로 공극이 제거되어 흙 압축됨. 주입은 강극의 모르타르, 콘크리트, 약품을 넣어 개량. 동결은 집안의 파이프를 받고 액체 질소, 프레온가스 주입해 지하수 동결시켜 차단. 제하는 구조물에 상당하는 무게를 미리 연약 집안 위에 일정 기간 방치하여 안밀. 점 토집안은 치환, 제하, 탈수. 전기 침투, 침투압. 모래 집안은 다짐 말뚝, 다짐 모래 말뚝, 진동 다짐 압입, 전기 충격법, 야액 주입 공법. 사질 집안은 탈수 공법, 팩드레인 공법, 배수 공법, 웰포인트 공법. 점 토집안은 탈수 공법, 샌드 드레인, 배수 공법, 집수 정 공법. 탈수 샌드 드레인 점성토는 점토 집안에 적용, 모래 말뚝을 형성하여 집안 강극수를 모래로 제거하는 탈수 공법. 1. 지름 40에서 60cm 정도의 철관을 적당한 간격으로 박음. 2. 철관 속에 모래를 다져 넣어 모래 말뚝 형성. 3. 지표면에 성토 하중을 가해 안밀하여 모래 말뚝으로 강극수 제거. 탈수 페이퍼 드레인은 점 토집안에 합성 수지로 된 카드보드를 삽입하여 집안 내 강극수 제거하는 탈수 공법. 탈수 생석회는 집안에 석회를 넣어 탈수 및 집안 안밀을 증진시키는 점토 집안 계량 공법. 탈수 공법은 샌드 드레인, 페이퍼 드레인, 생석회, 공법, 웰포인트. 다짐 말뚝 공법은 RC, PC 말뚝을 땅에 박아서 말뚝 체정만큼 흙을 다짐하여 압축하는 공법. 다짐 모래 말뚝 공법은 충격, 진동 타입으로 집안에 모래를 압입하여 모래 말뚝을 만드는 공법. 진동 다짐 압입 공법은 수평으로 진동시켜 살수와 진동을 동시에 일으켜 지중 공극을 모래, 자갈로 채움. 바이브로 플로테이션, 바이브로 컴포저, 바이브로 컴팩선. 배수 공법은 지하 수위를 낮춰 집안 안정성 확보. 사질토 웰포인트 공법은 약 20cm 특수 파이프를 2m 내외 간격으로 관입해 모래 투입하여 진동 다짐해 탈수. 드레인 보드는 롤 형태 보드를 옹벽 뒤에 부착하여 시공하는 배수 자재로 쇠석 대신 사용. 휴식각은 흙입자 간 응집력, 부착력이 없다면 마찰력만으로 중력에 대해 정지하는 흙 사면 각도. 흙파기각, 은 휴식각이 2배 이내. 터파기 공법은 아일랜드 컷, 트렌치 컷, 오픈 컷. 일반 흙막이 공법은 지하 연속벽, 역타설, 버팀 대설치, 어스앵커 공법. 자체가 지하 구조물,
흙막이는 개방잠암, 우물통, 용기잠암 공법. 구조체 흙막이 공법은 SPS 공법, 탑다운 영구 버팀대. 지하 연속법. 흙막이 버팀대 반력은 버팀대와 띠장이 토합에 대항하여 작용하는 힘. 주동 토합은 옹벽, 흙막이 뒷면에 작용하는 토합. 수동 토합은 버팀대 반력과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는 토합. 흙막이 구조적 안전은 반력 플러스 수동 토합이 주동 토합보다 크다. 티빙은 점토 집안에서 흙막이 벽 양쪽 토합차로 흙막이 뒷부분에 흙이 터파기 하는 공사장으로 밀려 올라와 볼록하게 솟아오르는 현상. 티빙 보일링 대책은 흙막이 벽 깊게 타입, 이중 흙막이널 설치, 배수 공법으로 지하수위 낮춤. 보일링은 모래 집안에서 뒷면 수위가 높아 지하수가 솟아오르는 현상. 모래가 입자 사이 평형을 잃고 액상화되는 현상. 파이핑은 흙막이 벽 부실 공사로 인해 흙막이 벽에 뚫린 구멍, 이음새로 물이 내부로 스며듦. 파이핑 대책은 방충널 수밀제 시공 배수 공법으로 지하수위 낮춤. 인접 건물 집안 치마는 티빙 보일링, 파이핑. 빛 버팀대 공법은 줄파기와 규준 띠장 설치 후 널말뚝을 박아 중앙부, 주변 흙을 차례로 퍼냄. 빛 버팀대 순서는 줄파기 규준대, 널말뚝 1단계 흙파기 띠장 2단계 흙파기 버팀대. 수평 버팀대는 중앙부 흙 파고 중간 지주 말뚝 관립하고 띠장, 버팀대 대여 휴식과 따라 흙 불착. 수평 버팀대 특징은 좁고 깊은 기초파기 시 이용 히빙, 보일링 현상 발생 가능성. 수평 버팀대 순서는 줄파기 규준대, 널말뚝 흙파기 받침 기둥 띠장 버팀대 중앙부 주변부. 트렌치컷은 측벽 주열선을 파내 기초와 지하 구조체를 축조하고 중앙부 나머지 부분을 파내어 완성. 트렌치컷 장점은 히빙 최소화, 토합 변이 최소화. 단점은 공기지연, 널말뚝 소요 공비 증대. 아일랜드 컷은 중앙부 흙 파고 기초, 지하 구조체 축조 후 흙막이 버팀대를 가설하여 나머지 흙 파냄. 아일랜드 컷 장점은 넓은 대지에 가능 히빙, 보일링 방지. 단점은 연약지방 깊은 굴착하지 않음, 공기지연. 아일랜드 컷 순서는 흙막이 설치 중앙부 굴착 기초 구조물 축조, 버팀대 주변부 굴착 완성. 어스앵커는 흙막이 배면을 천공해 긴장재와 모르타르 주입으로 경화시켜 긴장재의 인장력을 작용시켜 흙막이 배면 토합 지지하는 방식. 깊은 굴착 시 경제적, 넓은 작업장 확보, 공구분할 용이, 공기 단축 가능. 지하 연속벽은 벤토나이트 안정액으로 지방 굴착, 철근망 삽입하고 콘크리트 타설의 지중 연속벽 형성. 장점은 소음 진동 저금, 도심지 공사에 적합, 신속 시공 가능, 차수성 큼. 단점은 시공비 상승 우려. 고도의 기술과 경험 필요. 가이드월은 굴착구 양측에 설치하는 것으로 굴착기계 진입을 유도하는 가설벽. 굴착구 인접 지반 붕괴 방지. 기준선 역할, 지지대 역할. 벤토나이트 안정액은 팽창성을 가지고 있어 지방 굴착 시 벽 붕괴를 방지함. 굴착공 내 붕괴 방지. 차수 역할, 굴착부 마찰 저항 감소. 역타설 공기 단축을 위해 바닥, 봄 먼저 축조 후 상부에서 하부로 축조하며 지상 작업도 병행. 공기 단축. 우기 시 공사 가능 도심지, 공사 적합, 좁은 대지도 가능. 공사비 증가. 환기, 전기 시설 필수. 공기 단축 이유는 지상 지하 동시 작업, 우천 시 작업 가능. 영구 구조물 스트러트 SPS는 흙막이 지지 스트럿을 영구 철골 구조물로 활용, 조명 환기 부족 개선. 가설재 감소 채광, 환기 양호, 공기 단축, 굴착 작업 용이. SCW는 집안을 오거로 굴착하고 차수성 있는 벽을 축조하여 지중 연속 벽체 만듦. 소음, 진동 저금, 차수성 큼, 강성 큼, 형상 치수 자유로움. 언더피닝은 기존 건축물 침하 방지를 위해 지방과 기초 보강하는 공법. 인접 건물 침하 방지. 기존 건축물 기초 보강 경사진 건물 바로잡음. 이중 널말뚝 공법, 현장 타설 콘크리트 말뚝, 모르타르 및 야객 주입. 이중 널말뚝 공법은 인접 건물과 몰대 흙막이 널말뚝 외측에 이중 널말뚝을 박아 흙과 물 이동을 막음. 현장 타설 콘크리트 말뚝은 인접 건물 기둥, 벽 토대 밑에 구멍을 파고 현장 타설 콘크리트 말뚝 설치. 모르타르 및 야객 주입은 널말뚝 외부에 모르타르 또는 야객 주입해 지방 고결. 강제 말뚝은 강제 말뚝을 지지층까지 받고 기초 또는 기둥을 이 말뚝 위에서 잭으로 지지. 부상 방지는 건물 자중이 부력보다 적으면 건물 부상. 부상 방지 대책은 건물 자중 증가. 라인커 공법, 배수 공법, 지하수, 채운 이중 지하실 설치. 토공 장비 선정 고려는 집안 종류와 상태, 장비 작업 능력, 공사 기간, 굴토 처리 방안, 응력 계측기 종류, 소일 프레저 가우지, 토합기에, 흙막이 배면, 어스 프레저 미터, 유압식 토합기에, 스트레인 가우지, 스트럿 변형 율계, 어미 말뚝, 띠장, 스트럿, 변이 계측기 종류, 피아조미터, 간극 수압 측정, 흙막이 배면 연약 집안, 워터 레벨 미터 지하수의 흙막이 배면 집안, 레벨 앤드 스태프, 표면 침하, 흙막이 배면, 인접 구조물 주변, 트랜sit, 수평 이동, 인클리노미터 지중 수평 변이, 경사계, 흙막이 벽 중앙, 로드셀, 하중, 측압 하중계, 띠장, 어스앵커, 틸트미터 인접 건물 기울기, 주변 건물, 옹벽, 집안, 피아조미터, 간극 수압, 흙막이 내면 연약 집안, 워싱턴 미터, 콘크리트 공기량, 디스펜서, AE제 부피 측정, 굴착 장비 파워 셔블은 기계가 서 있는 위치보다 높은 곳 굴착. 굴착 장비 클램셀은 지하 연속벽, 연약 집안의 좁은 곳 수직 굴착. 굴착 장비 드래그라인은 넓은 면적 할 수 있으나 주로 긁어모음. 굴착 장비 백호우는 기계가 서 있는 집안보다 낮은 곳 굴착. 굴착 장비 트렌처는 일정한 폭의 구덩이 연속 굴착. 정지. 배토 불도저는 운반거리 50에서 60m 정도 배토, 운반용.
정지. 베토 그레이더는 정지, 도로 정리. 정지. 베토 스크레이퍼는 최대 150m 거리 중장거리 베토, 정지, 운반용 기계.